외국인 앨리스는 아침 일찍 고리버들 의자에 앉아 발코니에 갔습니다. 날씨는 선선하지만 덥지는 않지만 1시간 후에 도시는 후드로 덮인 것 같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크는 앨리스가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발코니에 한가로이 앉아 있는 것에 대해 불만스럽게 꾸짖었습니다. 앨리스는 남편이 부엌에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지쳤지만 10분 후에 이미 테이블 위에 음식이 놓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남편이 아침을 먹는 것을 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사과나 감사를 듣지 못했지만 앨리스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몸이 아프면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그와 이야기를 나눌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앨리스는 아무 말도 없이 집에 머물며 혼자 아침 식사를 한 후 원격으로 일했습니다. 마침내 며칠 동안 테스트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침에 이상한 메스꺼움을 느꼈고 접시를 식기세척기에 넣은 후에 앨리스는 임신했을지도 모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5분 후 그녀의 혼자 한숨소리가 들렸다. 물론 그녀는 오늘 아침에 임신했다. 앨리스는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열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모두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맴돌았다. 남편과의 관계가 매우 긴장되고 자주 다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이혼 직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의 여주인은 몇 달 전이었고 그는 이제 저녁에 차가워지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앨리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첫날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기로 약속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그녀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세 X는 임신 중이었고 아이의 발달은 모두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을 흘리는 앨리스 그녀는 거의 이혼할 뻔했기 때문에 아기를 키울지 여부를 몰랐습니다. 나이든 의사가 그녀를 방해하며 20년 동안 여성을 만나왔고 남편이나 가족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의문이 있었지만 그동안 그는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아이를 가져야 하며 그녀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여성은 TV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료센터 박벤치에 앉아 의사가 말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아기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기를 키웠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앨리스 웍스 온라인 그녀는 유연한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혼할 경우 일하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마어가 한동안 앉아서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의 계좌에 약간의 저축이 있습니다. 앨리스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조금 더 걸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원격으로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 회의 일정을 내일 이후로 변경했고 모든 중독으로 인해 그녀는 너무 지쳐서 남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집에 갔습니다. 그 영화 그녀의 침실에서 남편과 낯선 사람이 미친 듯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매력적이지 않은 놀라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초음파 사진 태그를 건네주며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진에서 그녀는 낙태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의 여주인이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마어가 이혼을 신청하고 있으며 낙태가 앨리스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약점을 감지한 여주인은 앨리스에게 물건을 싸고 지금 마크와 함께 살 아파트를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앨리스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 보이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만한 여자를 한눈으로 측정한 다음 남편에게 짐을 꾸렸다고 말했습니다. 마억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앨리스는 자신이 아파트를 샀고 카일 자신이 결혼식 전에 마억과 여주인에게 물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변호사와 상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낙담하기 위해 앨리스는 그들에게 1시간 동안 짐을 싸고 다음날 방을 떠났고 그녀는 이혼을 신청했고 한 달 후에 그들은 서로 떠났기 때문에 앨리스는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앨리스는 어렸을 때 아기를 위해 돈을 저축했습니다. 앨리스는 제때에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충분한 경제적 여유를 축적했고 그 여자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기의 첫 해에 아기를 진심으로 돌보아 그녀는 때때로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잃지 않기 위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앤서니를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는 자신을 억압했던 바람난 남편을 쫓아내서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건강한 아들과 좋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종종 수년 동안 늙은 의사의 현명한 조언을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앨리스는 공원에 앉아 아들과 사랑하는 남편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녀는 자기 몫을 받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행복하게 그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풍선을 사주었고 톰이 왔을 때 그는 앨리스의 머리에 뽀뽀를 하고 그녀에게 몫을 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공원을 존경하고 소년이 식사를 마치면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그는 놀이터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 위해 앨리스와 톰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에 그들과 멀지 않은 한 여자가 약한 남자에게 소리쳤고 그가 뒤를 돌아본 어린 소녀 나는 이 뚱뚱한 여자를 보고 있는 그녀의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 남자를 보았을 때 그 남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이 마주친 순간 전 남편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마크는 누가 그를 매맞은 개처럼 바라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강한 앨리스와 잘생긴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녀 옆에 돌아서 그는 이미 게으른 아내와 더 이상 그녀의 외모와 매너를 돌보지 않고 계속 논쟁을 주저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척했지만 은밀하고 그리움으로 마크는 여전히 옆에 앉아있는 앨리스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웃는 소년이 그 소년이 자신의 아들인지 알아보기 위해 관역으로 달려갔고 그들이 값비싼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고 그는 떠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또 다른 장황한 말을 들으며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복종적이고 신중한 앨리스와 그가 이 신발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이제는 자신이 버림받은 앨리스의 삶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훨씬 더 후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댓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나에게 중요합니다. 미안해요. 릴리 발끝까지 중얼거리며 길에서 나를 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남자든 당신이 완전히 양심을 잃었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닐 케이는 당신이 하고 싶은 분노로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이혼을 신청하고 내 집을 떠나게 만들었던 똑같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세요. 나는 당신의 불평과 어리석은 비난에 지쳤습니다. 당신이 떠나지 않을 나의 품위가 항상 의심된다면 나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케이트는 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얼굴로 문을 열고 그녀의 전남편을 계단 위로 밀쳤습니다. 장거리 트럭 운전사인 닐은 경험 많은 동료로부터 아내를 속이는 불쾌한 농담으로 끝나는 온갖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닐은 자신의 경험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젊은 아내 케이트는 돌아올 때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없는 동안 깨끗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맛있는 집에서 만든 음식과 딸인 옷과 건강하고 깔끔한 아이들 부부에게는 3명의 어린 아들이 있어서 케이티는 목욕과 먹이를 많이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닐은 유치원이 끝난 후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닐은 집에 돌아와 그의 아내가 참을성 있게 둘째 아들 레너드에게 음절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지쳐 닐에게 돌아서서 닐에게 시도해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처럼 그들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닐이 아이러니하게 대답했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나는 명예 공부를 했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선생님이 아니야. 케이트는 기분이 상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야. 닐은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멍청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를 어떻게 말합니까? 케이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진홍빛이 됩니다. 닐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들었고 나는 그의 부풀어 오르는 눈 속에 당신인 뒤틀린 얼굴을 막연하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때 당신은 더 똑똑한 사람을 당신의 연인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적어도 나와 닮은 사람을 선택하여 내가 그의 아내인 아버지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더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노골적이고 멍청한 행동을 연습하기 위해 주제를 잘못 선택했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은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들처럼 될 것입니다. 친구들로부터 너무 많은 스캔들이 쌓인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참아야 할 것입니다.
참지 않을 거야.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갈 거야. 넌 행동과 말을 고려해야 해. 맹세코 내 역겨운 모욕은 듣지 않을 거야.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닐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즉시 전화했지만 그들이 말한 것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가 아무리 사과하더라도 그가 케이트를 얼마나 많이 따라가든 상관없이 그녀는 계속해서 짐을 꾸리기 시작하고 그의 아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닐은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당신의 애인 케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이의 물건이 담긴 여행 가방을 들고 복도로 현재 분노를 터뜨리며 여행 가방을 내려놓는 케이팅은 남편에게 다가가서 차갑고 경멸적인 표정으로 머리를 바라본다. 발가락이 행복해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부르고 택시를 기다리며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눈에 띄지 않으면 닐은 발코니로 달려가 케이를 돕기 위해 누군가를 탐욕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닐은 집안의 끊임없는 소음과 혼란 속에서 마침내 TV를 보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비디오 게임을 하며 오전 3시까지 평화와 고요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케이트 자신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마침내 이혼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 대화가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고 앞으로 닐이 아들이 자랄 때 아무것도 원하지 않도록 자녀 양육비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녀의 인내심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닐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누군가 자신의 아파트를 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과 숨겨진 저축을 훔친 도둑은 발각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결혼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거의 깨닫고 집에서 자신이 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케이트보다 조금 나이가 많고 결혼한 적이 없는 지역 여성 샤워리즈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녀는 매우 매력적이었고 에밀과 며칠 밤을 보낸 후 닐이 케이트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한 직후에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의 결혼 소식을 듣고 속상했지만 그녀는 질투나 질투로 자신을 고문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전 남편에게 고통받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장남로는 운이 좋게도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내가 불신앙을 의심하는 영혼 중독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를 사랑했고 종종 전화를 걸어 그들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닐은 케이트가 누구와도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고 그의 전처와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닐 지지는 아들을 낳았지만 닐은 첫 번째 결혼해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케이트가 집을 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닐은 그녀가 돈을 어디서 얻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이는 그녀의 삼촌이 20년 동안 해외에서 살았으며 그의 사랑하는 조카에게 큰 유산을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돈으로 케이트는 자신의 집을 사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그녀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괜찮은 수입을 얻은 닐은 재미없이 계속해서 샤워리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약간의 향수를 느끼며 그의 첫 아내 케이트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더 많이 살았고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돕지 않았지만 집안일을 거의 떠맡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샤워리즈는 그에게 저녁 식사를 돕고 아들을 돌보기 위해 청소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야 그녀가 쉬고 잘 수 있을 것입니다. 18년 동안 또 다른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닐은 도로 수리 표지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음에 일어난 일을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는 매우 기억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막연한 충돌음. 그는 의사가 샤를리즈에게 그를 수술하러 데려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혈자가 필요합니다. N의 혈액형은 AB형입니다. 그는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샤를리즈 출신의 아들이 오타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경우를 대비해 헌혈하는 것, 그의 A형, B형 혈액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닐은 충격을 받았지만 명확하게 생각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첫 번째 결혼에 대해 알리라고 요청했습니다. 란 1시간 후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혈액형은 딱 맞았고 다른 아들들도 헌혈소에 왔을 때 그들은 모두 필요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닐은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이 희생한 여성을 모욕하여 그의 가족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경력과 그의 삶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모든 것. 닐은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갑자기 그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키가 큰 남자가 불친절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문을 열었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협박했습니다. 나와 내 아파트.
내 가족은 여기에 산다는 일은 차월이가 오는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당신의 전 애인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 일이 그를 보자 숨을 쉴 수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샤워리즈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아파트는 나와 우리 아들에게 있으므로 케이트의 아이들은 아무 요구도 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나가서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방식이나 우리 가족을 통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십시오. 닐은 웃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가족 샤를리즈 교활한 미소를 보내주세요. 내 폴과 우리 아들은 짐을 싸서 원하는 곳으로 가세요. 닐은 물건을 가지고 떠나 문 근처 벤치에 조용히 울면서 앉았습니다. 그는 미안함을 느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생각을 듣는 것처럼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불행에 대해 듣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전 남편을 적어도 한번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케이트는 동의했지만 닐이 회복되었을 때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큰 방을 주었습니다. 이혼일에 대해 아무 생각이나 이야기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거의 모든 것이 동일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케이트는 자신이 정한 규칙에서 거리를 두라고 요구하며 별도의 침대에서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닐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는 이야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전 부인에게 개인적으로 하워트 투 하워트에게 그녀가 다시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라고 조언하기를 바라면서 케이는 내가 DNA 테스트를 했을 때 닐을 짜증나게 하기 시작하는 과거를 파헤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거부했습니까? 그는 케이트를 방해하려고 즉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나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남자입니까? 우리 아들들의 아버지는 당신만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이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지지하는 단순한 행동이었습니다. 닐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를 계속했습니다. 케이는 의자에서 침착하게 일어나 한때 전 남편이 사용했던 방으로 일어났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아들들은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닐의 몇 가지 물건을 큰 여행 가방에 천천히 싸서 그녀가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이 항상 당신을 알고 있었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당신과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내가 비난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틀렸지만 당신은 여전히 나를 불신앙으로 비난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회복되었으므로 내 인생에서 호의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나는 그 순간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닐은 가난한 웹사이트였습니다. 그의 아랫입술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한때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외국